안녕하십니까.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오는 17일 방한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17일부터 이틀간, 오스틴 장관은 사흘간 국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요. 북핵 문제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면담도 진행합니다. 이번 방안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장관급 대표단의 첫 방안인데요.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와 글로벌 협력에 대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오늘 다시 시작됩니다.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5개월 만에 재판을 재개하는 건데요.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했다고 보고 이들을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복역 중인 상태인데요.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판 참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도 결정합니다. 은행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2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한국은행 통계 작성 이래 1,000조 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6조 7천억 원 늘어났는데요.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6조 4천억 원,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3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가계대출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경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향후 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과 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 가계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토마스 바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2025년까지 4년 더 임기가 연장됐는데요. 다음 임기는 8월 8일 도쿄올림픽 폐막일에 시작됩니다. 바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도쿄올림픽이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문제는 개최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열릴지라며 7월에 개막식을 진행하는 데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올림픽은 본래 작년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졌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오는 7월 23일 개최됩니다. 유엔 안보리가 미얀마 군부 규탄 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가 불투명해졌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성명서에서 쿠데타 언급과 추가 조치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10일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합의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명서에는 이번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고 안보리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 그리고 베트남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성명서는 곧 안보리 회의에서 정식 채택될 예정입니다. 일본 맥주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일본 맥주 수입량은 1,072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7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9월부터 5개월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이후 시작된 일본 불매운동으로 일본 맥주 수입량은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9,460톤에서 4톤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꾸준히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남시 당정섬은 고니들이 찾아와 겨울나기를 하는 곳인데요. 하남시에서 운영하는 고니 학교가 있기도 합니다. 고니가 떠난 자리에 수백 마리의 쇠기러기들이 찾아와 휴식과 먹이 활동을 하면서 겨울나기를 하는 모습이 내외방송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오늘 내외방송 영상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갑자기 지금 다 떠가지고 수백 마리가 장관이다 장관. 그런 저쪽 이제 물 안쪽으로 들어갔다.